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2회 진에어와 함께하는 청년 미덕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 창업허브 M+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항공일자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 행사에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기 위해서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일자리정책과 박현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께서는요, 급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오늘 일자리 정책과 박현규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한국항공협회 박종은 상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에어 이혁 인재개발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일자리센터 조모란 공동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마이크를 일단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진에어 현직자분들과 함께 직무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 진에어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구직자분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 궁금한 내용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자리에 여러 분야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에어 현직자분들 일단 빨리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일단 한 분 한 분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부터 마이크 넘겨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객실 승무원 주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에어에서 737 운항하고 있는 이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관영 기장님 옆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에어 정비팀의 김동원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에어에서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부건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운송서비스팀 현재 인천공항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연 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객실 승무직에서부터 여객 운송 직무까지 이렇게 다양한 직무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은데요. 제가 여기 계신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대표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 하루 일과나 세부적인 업무, 직무의 장단점 등 상세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들이 일단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먼저 운항승무직 이관영 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제일 처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네, 처음 질문이 장단점? 하루 일과나 세부적인 업무, 직무, 장단점 등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라고 그러면 저희 그 운항 승무직은 객실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 달 스케줄이 나오고 그 한 달 스케줄에 따라서 비행을 운항하고 그 비행 운항이 끝나면은 저에게는 오로지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시차 적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정형 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 비행 임무만 끝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모든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운항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기계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통에 의해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갈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없다. 그 대신 내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만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면 될까요? 대답이?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뭐 시간차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나름 우리 기장님만의 뭐 적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시차 적응 같은 거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진에어에서 짧은 거리 운항을 하기 때문에 좀 시차 적응보다는 이제 밤낮이 바뀌는 데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전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이제 시차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시차 적응하는 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무조건 현지 시간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떠서 뭐 마드리드를 갔어요. 그럼 마드리드를 갔으면은 거기서 뭐 시차가 뭐 4시간에서 5시간 뭐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제가 졸립지만은 안 자고 참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자는 게, 그게 저의 시차 관리였고요. 근데 밤낮이 바뀌는 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동남아 같은 데서 올 때는 전부 새벽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밤을 새고. 그럼 아침에 도착하면은 너무 졸립죠. 그렇지만 알람을 한 3시간 정도로 맞춰놓고 3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는 거죠. 졸립지만 정말 참아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밤낮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시차나 그 밤낮 비정형 근무제를 제 나름의 컨디션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전 경험을 토대로 터득하신 유용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항공정비직 김동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작년까지 현장에서 있다가 이제 올해 정비기획팀으로 발령받고, 이제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아까 청심 돕고 그러는데 좀 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기자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비사들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오늘 하루 배정된 항공기를 보고, 그 배정된 항공기에서 이제 작업 사항이 나옵니다. 그 작업 사항을 보고 이제 정비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 준비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되게 긴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항공기 들어오고 나가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항공기 들어오기 전에 20분 정도 전에 나가서 항공기 이제 주기장에 나와서 이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항공기가 저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점검이 시작됩니다. 들어오면 이제 랜딩 라이트나 이제 비콘 라이트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보면서 안 들어온다. 그럼 그거부터 점검해야겠다 해서 들어오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이제 라바콘이하고 초크 다 개고, 이제 브릿지맨이 있습니다. 브릿지맨한테 이제 신호 주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 연결되면 이제 기장님이 이제 조업사님이랑 이렇게 헤드셋 끼고 이제 서로 연락하는데,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조업사분이 저한테 헤드셋을 준다. 그러면 이제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인을 오케이 사인 준다. 그러면 이제 이상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외부 점검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사무장님이 더 찾습니다. 그러면 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점검하다가 반대로 이제 운송해서 또 정비사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보딩 시간이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는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심환을 드실 정도로 긴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해주셨죠? 박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인상 깊네요. 정비직은 가장 인기가 있는 직종입니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운항관리직의 강부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2020년도에 입사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저도 요번에 그 현장 오피스 근무로 이제
해서 일근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일단 운항관리사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항관리사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운항관리사는 일단 비행의 준비 그리고 개시, 종료에 이르기까지 항공기가 좀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상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진해 운항관리사는 총 4가지 그 파트로 나눠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감시, 비행 계획, 그리고 항공기 스케줄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항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비행 감시는 계획된 항로대로 항공기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연료가 또 부족하진 않은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비행 계획 바운드는 기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항로, 또 연료 산출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스케줄 컨트롤은 하루에 약 한 200여 편의 항공기가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그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항공 정보는 기상이나 어떤 수많은 그 항공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항공편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배포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운항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항관리사 3교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항관리사 장점으로는 사실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항공기 성능, 뭐 일부 정비 정말 넓기 때문에 운항관리사로서의 경력을 쌓는다면 일단 항공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자동적으로 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는 나중에 가서는 항공 관련 분야로 진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단점으로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차는 좀 그렇네요. 일단 일반직과는 좀 다른 리듬 패턴을 갖고 있고, 하지만 또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중 낮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항 관리직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객 운송 직무 우리 김수현님께도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에 인천공항 지점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세부 업무는 여객 운송직은 공항에서 출도착 항공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카운터에서는 조업사 직원들의 그 수속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특이 국적 승객이나 여권 훼손 등의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속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주고, 탑승구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매 항공편의 정시 출발을 위해서 조업사 직원들이 원활히 탑승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본사 타 부서나 해외 지점과의 메일 회신도 있고, VOC 응대, 그리고 개인 업무 등의 사무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객 운송직의 장점은 공항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좀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좀 획일화된 단순 업무보다는 더욱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이나 파견, 그리고 좀 더 오래 일을 근무하시다 보면 해외 지점장 발령 같은 기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외 업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그 공항의 모든 출도착 항공기를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초반에는 좀 체력적으로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적응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쉬고 싶은 날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여객 운송 직무의 김수현님이셨고요. 이제 3년차째 근무에 접어드셨네요. 그래서 그간 또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추후에 또 어떤 상황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객실 승무직 주한솔님께 질문 동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객실 승무원 주한솔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비행 준비를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의 하루 일과에 일단 준비를 먼저 넣고 싶습니다. 비행 가기 전에 항공기의 특성이나 그 안에 있는 비상보안 장비들 그리고 도착하는 나라의 특이사항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객실 브리핑실이라는 곳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출근을 하고 나면은 저와 오늘 함께 비행할 승무원들과 만나서 비행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브리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객실 브리핑을 실시할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객들을 모시고 갈까 회의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브리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은 옆에 계신 기장님 그리고 부기장님들과 함께 합동 브리핑이라는 브리핑을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비행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공유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는 항로나 고도 그리고 비행 시간 등등을 저희가 정보 공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항공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브리핑 때 봤었던 내용들을 이제 몸으로 실시하게 되죠. 비상보안 장비들을 각각 점검을 하고 오늘 사용하게 될 아이템이나 기내 설비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정비사님과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하게 되죠. 승객들이 탑승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환영 인사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비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프로시저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비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승객들을 조금 더 면밀히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비행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은 승객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브리핑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 디브리핑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행을 하면서 있었던 특이사항들이나 환자나 세일즈를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브리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브리핑이 끝나면은 비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객실 승무원의 장점은 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을 제가 잘 할애해서 사용하면은 자투리 시간이 늘어서 조금 여가 시간을 잘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9 to 6 직장인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철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스케줄 근무는 다 동일하겠지만 매번 식사 시간이 조금 달라지고 수면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제 체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객실 승무원들은 모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듯한 느낌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직무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느라 힘드셨는데 괜찮으세요? 바로 다음 순서가 또 우리 주한솔 사무장님이시거든요. 네, 필요하시면 물 드셔도 좋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에어에서 11일부터 오늘 17일까지 객실 승무직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나는 객실 승무직을 선호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지원할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세요. 객실 승무직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입사 지원서를 올해 공개 채용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인데, 진에어의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선배님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객실 승무원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너무 일맥상통하기는 한데 첫 번째는 체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본 비행을 갔다가 내일 저녁에는 동남아 비행을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스케줄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한 스케줄을 견디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저희가 비행을 해야지 혹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 밑거름도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체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과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사건부터 크게는 비상 탈출 상황까지 저희 객실 승무원이 늘 책임감을 가지고 승객들을 잘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객실 승무원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큰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책임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체력과 책임감을 말씀해 주셨고, 체력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이제 동일하게 좀 한 번씩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뭐 체력 관리를 난 이런 식으로 했다. 간단하게 좀 팁이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17년에 입사를 하고 초반에는 체력 관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매번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게 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바로 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스테이션에 가면은 계셨던 선배님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운동을 하셨는지 깨닫고 저도 한 입사 1, 2년 지나고부터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소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도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잘 음식을 섭취하는 것,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뭐 체력이라고 해서 신체도 중요하지만 마음 체력도 또 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영상 면접. 도대체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궁금 또 하시죠? 표정에서 느껴져요. 네. 고개를 막 끄덕이시면서 눈이 커지시는데요. 영상 면접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안점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입사할 때는 영상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어서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저도 들었는데요. 영상 면접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2분 정도 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영상 면접을 준비하실 때 너무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메이크업, 헤어보다는 조금 더 자신이 어떤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고 싶은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면접을 할 때는 PT를 꾸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T를 꾸미는 것보다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잘 진에어에게 전달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또 PT 자료 모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고 그것을 이 진에어에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걸 잘 섬세하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또 다음 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뭐 앞서서 안전, 쾌적, 고객들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 팀워크를 위해서 또 중요한 역량들 또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제 근무를 쭉 해오시면서 이 팀워크를 잘 맞춰간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각자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승무원은 혼자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는 객실 승무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진에어 같은 경우는 팀제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매번 같은 승무원과 비행하지 않고 어떤 날에는 처음 보는 승무원들과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번 같이 비행해 왔었던 승무원들보다는 팀워크가 떨어지지만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팀워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친해지면은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일단 친분을 쌓으면서 팀워크를 저희는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여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이렇게 적어놓은 쪽지 메모가 있는데 추후에 또 시간이 될 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운항승무직의 이관영 네. 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인데 저는 1996년도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 전투조종사로서 의무복무를 끝내고 2009년에 대한항공 그 홍보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계열사 이직을 해서 지금 진해에서 근무 중인데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과 동기부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종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항공대학교 운항학과. 그런데 지금은 그 루트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항공대학교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민간 비행 클럽에서 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을 설정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도전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항상 저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열정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항승무원이 되고자 한다면은 짧게는 3년 그리고 만약에 공군에서 복무한다고 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피로감이 들 때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열정과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빈약하면은 중간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항승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채용 트렌드 중 1위라고 할까요? 꼽히는 게 바로 모티베이션 핏이죠. 이 동기부여를 스스로 얼마나 잘 해내느냐인데 너무 말씀이 그래서인지 와닿았고요. 그럼 기장님 이제 오랜 세월 이런 비행 일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동기부여 열정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면 좋은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기장님께서는 또 어떠한 스스로의 그런 동기부여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또 노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어떤 고민 같은 게 생기면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고민거리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성공을 꿈꾸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삶에 지쳤을 때, 과연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점을 찾아가면 자기계발서 경영서들이 막 넘쳐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너 성공할 거야.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걸 다 해봐도 성공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걸 똑같이 해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어떤 것이 나한테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기회, 나한테 온 어떤 우연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달렸는데
저는 그거를 니체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1884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1882년에 니체가 루살로메라는 러시아의 아주 지적이고 매력적인 철학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청혼을 했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하고 2년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영원 회귀 사상이고요. 그 영원 회귀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로 집약된 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너에게 어떤 우연이 왔고 어떤 기회가 왔더라도 그거를 즐기고 너의 필연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니체 사상이거든요. 그 니체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고 지금까지 현대인들, 우리가 현대인이잖아요. 현대인의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그래서 저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의 텐션이 떨어지면은 그때 자라투스트라를 읽었다라는 그 읽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와,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은 미니 강연, 세바시에 언제 한번 기장님 출연하시는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았다라는 건 저는 인생을 살면서도 참 행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질문 드릴게요. 비행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싶거든요. 그중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또 그런 순간을 통해서 조종사로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종사에게 있어서 어떤 비행에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은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게 많은 거는 되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는 민항 들어와서 극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없었고,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전투조종사로 복무하고 있을 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이제 미국이랑 마주쳤을 때 그때 적국관제 들어가면서 모든 무장을 다 이제 핫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미국이가 먼저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서 갔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돌아왔던 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고 민항 들어와서는 이건 극적인 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리야드 거쳐서 제다를 들어가는 비행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리야드 거쳐서 제다 들어가고 또 올 때는 제다에서 리야드 거쳐서 리야드에서 인천 들어오는데 그때 리야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활주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55도에서 60도가량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항공기의 하이드로릭이 과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조정면이나 이런 거를 다 그 하이드로릭의 힘으로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이드로릭이 그 버블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륙하려고 했을 때 이륙하면서 우리가 조종관을 이제 당기거나 아니면 러더를 차서 방향타를 차서 유지하는 상황에서 하이드로릭이 쓰이게 되는데 그 하이드로릭이 버블이 생기니까 얘가 힘을 못 받으니까 하이드로 워닝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탑하고 저는 부기장이었고 그때 그래서 기장님한테 스탑을 외치고 리젝 테이크업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만약에 그때 떴더라면 더 큰 문제가 있었겠죠. 떴더라면 떠서 조종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배운 매뉴얼대로 했고 기장님도 배운 매뉴얼대로 조작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리젝 테이크업을 하고 리젝 테이크업 하는 순간 저 뒤에 우리가 이륙을 하면은 뒤에 항공기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륙을 못하니까 뒤에 내리려던 항공기들이 다 고라운드 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렇게 빼가지고 정비 작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은 내보내고 이제 호텔로 가고 저희도 도저히 못 거쳐서 호텔을 밤 12시, 1시 돼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7시에 픽업이라서 7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객실 승무원이 15분인가 됐었고 저희 이제 운항 승무원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제 정말 진짜 알람 맞춰놓고 이제 호텔 픽업 시간 맞춰서 딱 나는데 한 분이 안 나온 거예요. 한 분이 보니까 객실 승무원 막내 분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두 분이 쭉 이제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이제 화장도 다 안 하시고 이제 막 서둘러서 막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민항 생활에서 가장 극적이라고보다는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영 기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배운 매뉴얼대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것을 극적인 순간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셔서 말씀 풀어가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기장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시나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김동훈 항공정비직 하시는 분에게 이제 질문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이 항공에는 여러 직무가 있는데 이 정비 직무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어떤 혹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기계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네. 강원 정선인데 농기계로 할까 이제 기차를 할까 배 선박 하다가 점점 고민을 하다가 네. 비행기가 제일 어. 멋있어 보이고 네네. 제일 하고 싶어서 네. 그 여러 기계 중에 제일 선택한 게 이제 비행기였습니다. 네, 농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까지 이제 거쳐오는 과정이 있으셨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그 항공정비 직무를 준비할 때 현장에서 제일 유용하다라고 또 느끼신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직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비사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정직해야 됩니다. 이제 정비사들은 이제 이게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결함을 발견하고 그 결함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딜레이는 될 거고 이제 승객들은 이제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걸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 절차대로 정비를 해야 이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직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확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정비하다 보면 볼트 너트 조이는데 이게 정해진 토큐값이 있거든요. 뭐 100, 뭐 150을 주는데 이게 살짝만 넘어가도 이제 볼트가 풀어지든지 이제 풀리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비 작업을 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히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 TR, PRPO 이거 점검할 때 이제 TR은 30분, PRPO는 80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항공기가 이제 나갈 때 정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비가 아무리 많아도 비행기 나갈 때 이제 자기가 그 정비 사항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되고 갔다 와서 하든지 아니 요거는 디퍼를 걸든지 정비 이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정시를 지키는 게 정비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임을 맞추셨나요? 정비사로서 중요한 세 가지 다 정으로 시작하네요. 네,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네, 한 달 내내 고민하셔서 중요한 세 가지 기억나세요? 정직, 네, 정확, 정확, 정시. 그래서 앞서서 하나까지씩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책임감, 그리고 동기부여와 열정, 정직 이런 키워드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이 키워드에 관련된 나의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김동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네, 빠르게 여쭤볼게요. 이 진에어에 입사를 언제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진에어에 입사할 때 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진에어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눈을 피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게 면접관과 일대를 볼 때 눈을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당당하게 면접 보면 좋고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도 한번 살짝 물어봤는데 면접할 때 꿀팁이 뭐냐
근데 이 회사 떨어져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면접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눈 피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면접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간단한 유용한 팁까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면접 때 내가 가서 눈을 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다 보면 눈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용한 팁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항공기 효율적인 운항을 책임지시는 운항관리사 강부건 대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어떻게 운항관리사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저는 운항관리사 쪽에 전공자는 아니고 이제 주변 분들이 항공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고민이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면서 운항관리사라는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러면서 들었을 때는 이 항공기가 저도 보는 것처럼 너무 멋있고 저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쪽 직군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입사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여러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셨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통의 이 구직자분들하고 동일한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도 열심히 하고 또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해당 관련 그 면장을 취득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걸 전환하는 작업을 또 하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토크 콘서트 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라고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운항 관리사로서 비행 계획을 세울 때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려 사항들을 정하는 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기준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목적지 공항 또 출발지 공항의 기상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항공기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항로를 제가 구성해야 될지 또 그 항로상에는 어떠한 그 잠재적 해저드가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항로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안전을 위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상이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계획한 항로에 태풍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태풍을 뚫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회 항로를 선정을 하고 또 우회 항로를 선정하게 되면 그만큼 또 거리가 늘어나고 그 거리가 늘어난 만큼 저희는 연료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연료 탑재량에 따라서 또 뭐 화물량이라든지 또 유상 그 승객의 무게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통제하기 힘든 이 날씨 변수를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불예측성을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하셔서 이 운항관리사 또 직무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좀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꼭 필요한 자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운항관리사로서의 필요한 그런 자세나 역량은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외에 또 의사소통 능력이 또 중요하다는 거를 업무를 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일단 책임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하나하나의 업무들이 다 법적인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작은 실수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되짚어보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유관 부분에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뭐 기장님들도 오시고 또 정비사분들도 오시고 또 지상 직원분들도 저희는 이제 통제를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줄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캐치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 이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드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와,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쵸? 네, 이번에는 여객운송 직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전해주실 김수현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또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 여객운송 직무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어떤 계기로 이 직무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근무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항공사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그때 딱 코로나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진로를 택하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여러 항공사들이 채용을 다시 열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진에어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기회 운 좋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진에어에서 근무를 하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것은 비슷한 직무는 또 아니셨을 것 같은 네, 생각이 완전 듭니다. 다른 직무였고 업계도 완전 다른 업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어떻게 취업에 성공하게 되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냥 그 본인이 대학교 생활이나 뭐 전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인턴을 하셨거나 알바를 하셨던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험을 어떻게 자소서나 면접에 잘 녹이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질문의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 김수현님처럼 다른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점점 여객운송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본인의 경험을 잘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여객운송직에 맞게 이런 점은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하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객 운송직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상황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항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발력 있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지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예기치 못한 정비로 항공기가 지연이 돼서 승객분들이 클레임을 할 때 그 리커버리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서 보상 가능 여부나 보상 가능 범위 등을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승객 응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이 국적 승객분들도 많이 카운터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출입국 규정에 따라서 수속 가능하신 분들인지 그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아무래도 외국인 승객분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대고객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객 운송직에서도 외국어 능력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파견이나 그런 해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그럼 제가 아까도 이제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했었는데 이 공항에서 근무할 때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황 대처 능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또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어떤 순간이실까요? 제가 그때 입사 한 달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마카오 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이게 장시간 지연이 돼서 근데 하필 그때 이제 한국 승객분들보다 그 이제 현지 승객분들이 많았어서 저희 그때 이제 팀장님께서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걸 아셔서 제가 가서 이제 승객 응대를 해라 하고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입사원이고 그런 승객 응대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 잘 숙지가 되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많이 서툴렀던 기억이 있고 그때 승객분들이 제 주변에 막 둘러싸서 중국어로 막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때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승객 응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매뉴얼을 조금 더 숙지를 하게 돼서 이제는 그런 클레임 같은 걸 발생을 해도 전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승객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이 매뉴얼과 규정을 안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숙지를 충분히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돼서 정말 또 당황스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입사를 진에어에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그 입사할 때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그때 이제 객실 승무원과는 다른 면접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이라든가 토론 면접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떤 면접을 보셨었는지 그리고 그때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했다 이런 거 좀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사실 이제 늘 말씀드린 대본에는 없는 건데, 네. 김수현님 괜찮으실까요? 네. 뭐 생각나시는 대로 혹시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루에 면접을 다 봤었는데 그 역량 면접, PT 면접, 영어 면접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역량 면접을 할 때 앞서 그 질문해 주셨던 여객 운송직을 지원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가 어떤 거 같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서 제가 이때도 똑같이 그 상황 대처 능력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창 이제 진에어가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항공사처럼 좀 중장거리 노선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거냐 이런 질문을 또 하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너무 소중한 정보였죠.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역량 면접 질문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원자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아마 판단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고요. PT는 주제 자체가 이제 진에어 항공사라는 항공사의 이슈인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객 운송 직무 관련까지 해서 현직자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좀 들어봤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뽑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요거 있네요. 진에어 승무원분들, 네, 옆에 계신 우리 주한별 사무장님,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 스케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진에어 승무원의 스케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한 국제선이 대부분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선이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수기나 비성수기 등등 그 해당 날에 따라서 달이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 6에서 7 그리고 3에서 4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신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시더라고요. 벌레가 이쪽으로 막 날아왔었어요. 그럼 저희는 벌레가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봤거든요.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에어 승무원의 아주 차분한 대응 전략인데, 그래서 사실 저한테로 와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라고 가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배워서, 벌레가 알아서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꾸 승무원분들에 대한 질문인데,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또 합격에 큰 영향을 줬던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김수현님께 여쭤봤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기존 어학 점수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넘기시잖아요. 어학 점수가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제2 외국어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2 외국어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겁니까? 질문이 질문이 합격에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본인의 답변. 제가 이제 1차 면접을 들어갔을 때 그 면접자분께서 혹시 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되게 상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이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너무 당황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심지어 연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대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면접자분들께서 단아까체를 쓰면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 뭐 여행 가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제가 답변을 했던 게 좀 합격의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 면접 관련해서 나의 이런 답변 때문에 나의 이런 대처 능력으로 내가 진에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 분 더 추가적으로 사실 또 그런 게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의 좀 연기력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수연님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럼 궁금해요.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역량 면접 때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본인의 경험담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본인의 어떤 좀 그런 경험, 관련 경험들을 얘기하셨는지 갑자기 슬쩍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전 회사 직무가 영업이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고객을 상대하는 일도 다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직무이다 보니까 좀 그 전 회사의 전 회사에 다니면서의 경험을 좀 엮어서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또 마치고 김수현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청년 인턴 경험이 나중에 정규직을 지원하는데 플러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진에어의 사내문화 복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또 들었던 부분이니까요. 네,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요건 정비 관련인데요. 네, 정비사. 네, 라인 정비사라고 하셨고요. 이 라인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라인 정비사는 이제 가망성 정비사라고 해서 기존 교육을 받고 이제 OJT를 받아서 6개월 동안 받아서 이제 라인 정비사가 되는데요. 그 라인 정비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기장님이랑 승무원님 또 운송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좀 친화력 있게 지내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을 역시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만의 소통 능력 팁이 있다면? 전 무조건 먼저 인사합니다. 무조건 먼저 인사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팁이죠. 네.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받을 때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항관리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직무 관련해서 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자질 어떤 걸로 어필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직접 어떤 걸 어필하셔서 지금 진에어에서 근무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그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최근 트렌드가 이제 운항관리사 업무가 요즘에는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시스템은 있지만 지금은 더 자동화도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발전도 지금 AI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체감상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 최근 트렌드, 이 AI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녹여서 또 같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여쭤보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구직자분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번에는 김수연 사원님부터 거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진에어 입사 준비를 할 때 전 회사를 아예 퇴사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서 사실 거의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막상 면접에 갔었을 때는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 회사 아니어도 돼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좀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마인드네요. 이 회사가 그건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면접에서는 이 회사 아니어도 돼라는 마인드로 또 임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구직 활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고 목표하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직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과 본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어볼까요? 예, 저도 이거 면접 관련해서 이제 최근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면접자들은 이제 스펙만 쌓으려고 하고 기업 쪽은 이제 직무 경험을 위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간격을 좀 스펙만 올릴 게 아니라 직무 경험이 되는 어떤 일을 찾아서 하시면 스펙 올리는 것보다 더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뉴스 기사가 딱 눈에 들어오셨군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장님 또 여쭤볼게요. 그 MC님께서 그 말을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생각을 머리를 굴렸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나리타 공항 갔었거든요. 근데 나리타 공항 갔더니 그 옆에 항공기가 서 있었는데 그 항공기가 집 에어라인이에요. 집 에어라인이 뭐냐면은 재팬 에어라인의 자회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진에어듯이 그 자회사 항공기가 서 있더라고요. 항공기 서 있는데 거기에 Girls Be Ambitiou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참고서에 Boys Be Ambitious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Girls Be Ambitious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Girls and Boys Be Ambitious.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오늘 또 말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한별 사무장님.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채용 설명회 많은 분이 오실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와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승무원을 준비했을 때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정이 너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으로 아마 진에어에 지원하시면 면접관들 분들도 분명히 이 열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2025년에 이제 비행기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오늘의 이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진에어의 각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5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참여해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폭우를 뚫고 온 열정 가득한 분들이시거든요. 여기 계신 직무 구직자분들과 또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에어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외치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어요? 이왕이면 액션이 더해져야 이 힘이 생긴다고 해요. 오른손을 불끈 쥐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위해 화이팅을 하면서 오늘 진에어와 함께하는 청년 미덕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에어와 함께하는 청년 미덕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예약하셨던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화면에 곧 뜨게 될 텐데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오늘 행사에 대한 후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하네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또 응답 부탁드리고요. 현장 참여자분들은 행사가 종료한 후에 현장 경품 추첨 순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행사 끝난 이후에 잠깐 더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으면 안 될까요? 마이크 들고, 네. 이렇게 다 이름 해주셨어가지고, 네. 우리 과장님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수연님 잠시.